삼성전자 파업 소식 들으셨죠? 제 예산은 아니지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솔직히 좀 씁쓸했습니다. 원래 파업은 근로자가 불합리한 처우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, 실제로 우리 주변에 파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직군들이 있습니다. 소방관만 봐도 저는 참 파업이 필요한 직군이라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, 사실 생명과 직결된 업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파업을 지지할 수는 없죠. 이런 소방관분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파업이라든지 위험한 현장에서 안전을 요구하는 것, 또 이런 상황을 위해서 저는 필요한 게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삼성전자 파업의 핵심은 사실 돈이죠. 돈.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%, 금액으로는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%를 성과급으로 명문화한 것을 보고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며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데, 요약해서 말하면 SK하이닉스는 저렇게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못 받냐, 이 논리로 말하고 있어요. 그리고 삼성전자 파업의 협상이 성과급으로 극적으로 합의되자 바로 다음이 시작됐죠. 삼성전자에 이어 카카오에서도 파업 움직임이 본격화됐어요. 카카오, 카카오페이,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5개 법인의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되었고, 주요 안건 역시 성과급, 돈의 문제였습니다. 파업의 방식과 요구사항이 절대적인 권리의 개선이 아니라 다른 회사와 비교한 잣대를 제시하다 보니까 요구가 해결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요구를 수용을 하면 옆에서 또 다른 요구가 연쇄적으로 시작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. 좀 이상한 구조가 된 거죠. 저는 92년생 트레이더이자 직장인입니다. 솔직히 말하면 직장인으로서 회사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. 저도 직장인이지만 요구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요구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.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번 방식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. 제 세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나 때는 직장이라는 게 하나의 가치였습니다.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죠. 회사와 내가 함께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었고,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다르게 고용과 해고 측면에서는 엄청 좀 엄중한 편이 있습니다. 회사에서 이제 임직원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. 저는 그게 이 상생하던 시기에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목숨을 바치듯 열심히 일한 대가로 회사도 근로자들을 함부로 해고하지 않고 가족과 같이 함께 근무하자는 이 근로문화, 나 때의 근로문화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확히 말하자면 저 때의 근로문화라기보다 저 세대의 아버지의 근로문화였죠. 그게 무작정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. 근데 지금은 뭔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단순한 회사와 근로자와의 상생이 아니라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구조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손해보는 건 싫어 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너무 깊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. 회사가 손해를 보던 말던 그건 내 할 바가 아니고, 그냥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만연한 것 같아요.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적당히 하다가 회사를 옮기면 되지, 근로자들은 이런 생각이 좀 만연해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파업회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불합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회사 혹은 다른 직종 근로자와 비교해서 내가 뭘 더 손해보고 있는지, 혹은 내가 더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. 이번 삼성전자 파업도 요약해서 말하면 그거잖아요. SK하이닉스는 그만큼 받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받지 못하냐.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8090 여러분들,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? 저희 시절에는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좀 힘들다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가서 도와주고, 모두 힘들었어도 더 힘들다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모아서 도와줬어요.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코리안 스타일은 그거였거든요. 그런데 요즘은 아메리칸 스타일이 너무 빠르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내가 손해보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, 내가 이걸 왜 양보해야 되냐, 이런 생각이 너무나 빠르게 커져가고 있고, 저는 솔직히 요즘 살기 힘들다는 게 진짜 경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아메리칸 스타일의 문화가 한국으로 좀 빨리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이 심리적으로 더 살기 팍팍해져 가는 것 같아요. 요즘 어린이 운동회에선 승패를 없앤다고 하더라고요. 내 아이가 패배해서 그 패배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면 어떡하냐,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어떡하냐, 그 패배로 인해 내 아이가 손실을 보면 어떡하냐, 그 걱정 때문에요.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패배라든지 손실, 손해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패배를 해야 언젠간 승리도 하고, 친구끼리는 손해가 아니죠. 양보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양보가 언젠가는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것. 사실 이런 것들이 코리안 스타일의 너무나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런 문화들이 너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심지어 어린이들한테도요. 세월이 참 빠르죠. 8090 세대들,
저도 어느덧 이제 30대 중후반을 바라보는 어른이 됐습니다. 그 입장으로 또 이제 30대 중후반의 직장인 입장으로서 저는 사람 냄새 나는 코리안 스타일이 너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.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생각, 내가 양보한 게 언젠간 보답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.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정으로 불렀었잖아요. 삼성전자 파업 돌입 1시간 반 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긴 됐어요. 참 다행이긴 한데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그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, 그리고 그 가치의 중심에는 오로지 돈밖에 없었나,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건 대한민국 경제가 되건 그런 부분도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그게 더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. 대한민국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.